전 이 유튜버 오늘 솔직히 처음 알았는데요. 지금 뭐 탕후루 가게를 오픈한다고 지금 논란이 한창입니다. 네, 일단 이 유튜버 이름은 진자림입니다. 지난 2019년 고3 시절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는데요. 주로 노래나 게임 같은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. 이 구독자가 70만 명에 이르는 유명 유튜버입니다. 그런데 이 유튜버가 지난 13일에 자신이 동탄에서 탕후루 가게를 열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. 이 가게의 이름이나 위치까지 공개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요. 이달 말쯤에 오픈을 한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가게의 위치가 문제가 됐습니다. 이미 영업 중인 탕후루 가게가 버젓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탕후루집을 차린 겁니다. 이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. 저 노란색 바탕에 유니콘 캐릭터 있는 저 간판이 유튜버의 가게고요. 바로 옆에 있는 가게가 기존 탕후루집입니다. 야, 저게 딱 붙어 있습니다. 예? 그러게요. 사실 모르겠어요. 이제 같은 건물에 업종 제한이나 이런 게 없으면 같은 건물에 뭐 같은 업종이 들어오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. 속상해도 어쩔 수 없긴 한데 저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. 게다가 이거를 또 이제 한 누리꾼이 이 지역에 살면서 취재를 좀 하셨나 봐요. 근데 옆 가게 사장님도 그렇고 이거를 가게를 중개해준 공인중개사분도 거기 탕후루 가게가 들어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. 이 부동산에 따르면 디저트 카페인 줄 알았다라는 거고 간판 달 때 한 3, 4일 전에야 어머나 같은 데네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. 게다가 이거를 또 보도한 어떤 유튜버가 또 나가서 그걸 또 알아봤더니 이 진자림인가요? 아까 그 유튜버가 예. 본인이 직접 와서 계약을 했고 계약을 할 때는 디저트 카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요즘 탕후루가 워낙에 유행이니까 일부 품목에는 탕후루가 들어간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예.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진을 저희가 이어붙인 게 아니라 진짜 딱 붙어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디저트 카페라고 이제 알고 계셨다는 거죠. 그 원래 있던 그 탕후루집 사장님은 심정이 어떨까요? 가게 안 나오셨대요. 당시 그 사장님은 대신 직원분께서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진짜 같아. 네, 물어보시긴 하는데 저희가 굳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기분은 안 좋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. 이미 생겨서 간판도 달았는데 그거 가만히 저희는 원래 하던 대로 해야죠 뭐. 말씀을 조금은 아끼고 계신답니다. 사장님은. 자, 근데 박 변호사님. 네. 눈물 지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. 사장님이. 자, 동네에 이제 가게에 자주 들리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. 그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 사장님을 만나러 갔대요. 만나러 가니까 울먹였다요. 당연히 울먹이겠죠. 울먹이면서 그분이 보시기에 사장님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라고 합니다. 아마 울었거나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상황이고 또 여기가 지금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뭐 2개, 3개 들어온 그런 상황이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. 여기 지금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또 옆에 연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잘 나가는 업종도 지금 폐업하는 그런 상황인데 더 좀 최악으로 가지 않는가 막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울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가령 뭐 춘천 명동의 닭갈비 골목 뭐 이런 거라면야 뭐 비슷한 업종의 가게들이 막 이렇게 있죠. 이번 경우는 좀 다릅니다. 유명 유튜버가 대체 왜 굳이 바로 옆에 같은 가게를 내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망하는 것도 경험이에요 라고 해당 유튜버는 홍보를 했습니다. 직접 보시죠. 집 연다면서요. 열기는 해요? 이제 곧 열어요. 한 다음 주? 에? 다음 주요? 진짜 여네요? 근데 탕후루 유행 다 지났는데 괜찮아요? 맞긴 해요. 유행이 좀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탕후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끝까지 해보기로 했어요. 다른 거 하면 안 돼요?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망하는 것도 다 경험이니까요. 자, 물론 저 진자림 씨도 뭐 당연히 본인도 뭐가 됐든 본인 돈을 들여서 가게를 여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 하겠죠. 예. 자, 그런데 더군다나 또 이 인맥을 이용해서 양 변호사님. 그렇게 본인 방송에 출연했던 유명인들이 꽤 많더라고요. 그 유명인들 뭐 방송인 하하라든가 개그맨 김대희 씨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잘 알만한 그런 사람들을 30일 동안 1일 알바로 고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물론 하하 씨나 김대희 씨가 정말로 올지 아니면 그냥 여기 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화제를 끌기 위해서 저렇게 말만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.
저런 분들을 일일 아르바이트로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홍보 능력이 있으면 굳이 왜 저기다가 열었을까? 다른 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가게가 동네에 저기밖에 없었나? 갑자기 좀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네요. 예, 여기 상암동 이 JTBC 사고 앞에 탕후루 가게가 없죠? 예. 아니, 여기다 내시면 될 것 같은데. 없는데 어. 원래 이렇게 할 때 상권 분석하거든요. 그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동종 업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고 하는데 이렇게 붙어서 하는 경우는 그래서 지금 놀라운 상황입니다. 이 법적인 제재 양 변호사 조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예전에 뭐 거리 제한, 주유소 거리 제한 이런 게 있긴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없고요.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간혹 그런 어떤 규약을 두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. 근데 지금 사업체잖아요. 그런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.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도덕이라든지 뭐 지금 사실 무슨 상도덕이 있겠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면서도 뭔가 도덕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규율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건데 글쎄요, 뭐 제가 너무 비판하는 것 같지만 그 비난은 아니고요. 과연 저렇게 한다고 둘 다 시너지가 날 수 있으며 또 이제껏 했던 그 탕후루 가게 사장은 많이 충격을 받는 거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되묻고 싶습니다.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도대체 건물주는 왜 저기에다 바로 옆에다 저걸 또 계약을 했느냐, 해줬느냐 알아봤더니 호별로 건물주가 각각 다르더랍니다. 예.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요식업에 뛰어들어서 고깃집 가맹점을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30대 박 씨. 최근 심각한 불안 증세와 더불어서 불면증으로 악몽까지 시달린다고 합니다. 바로 몇 개월 전 고깃집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4명이 줄줄이 퇴사를 하더니 박 씨의 가맹점 바로 옆에 새로운 고깃집을 차렸기 때문인데요. 그들 중 한 명은 대학교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였고 또 다른 한 명은 박 씨가 물심양면으로 챙긴 직원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다고 합니다. 심지어 고깃집 실내 인테리어는 물론 메뉴며 반찬 세팅까지 그대로 따라한 것 같아서 너무나 화가 난다는 박 씨. 이 배신감과 분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? 자, 역시 제보 사연입니다.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말이죠. 딱 그런 사연입니다. 이 제보자는 30대 남성 박모 씨인데요. 그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요식업에 뛰어들게 됩니다. 뭐 고기생도 많이 하긴 했지만 지금은 고깃집 가맹점 굉장히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나름 이 분야에서 자리를 굉장히 잘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이 박 씨가 대학 때부터 가장 친했던 10년지기 절친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절친과 이 절친이 소개시켜준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. 이 박 씨는 심각한 불안 증세 겪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. 불면증으로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리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그러다가 옆에서 보다 못한 이 아내가 사건만장 애청자라고 하는데 제보라도 해봐라라고 얘기를 주셔서 이렇게 제보 주셨다고 했습니다. 10년 절친,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네, 이 10년 절친 대학교 때부터 가장 친하던 친구입니다. 근데 이 제보자께서는 좀 일찍 이 자리를 잡아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이 절친은 유학을 갔다 왔지만 뭐 경제활동을 딱히 취직도 안 되고 뭘 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나도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우리 회사로 와서 일해라라고 얘기했어요. 근데 그 후에도 막 술 마시고 전화해서 그만두겠다 그러고 사람들하고도 갈등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독이면서 안고 갔다고 합니다. 자, 이거 참 박 변호사님. 예. 자, 이 친구만으로도 벅찬데요. 또 한 명의 친구가 이 식당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. 그 친구는 이 사람이 소개한 친구예요. 중학 때부터 친구라고 하면서 다른 직원이 추천이 됐는데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자천돼서 퇴사를 했고요. 한쪽 눈에 장애가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재취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혼전 임신으로 책임질 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박 씨가 좀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. 본인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. 본인도 좀 어린 나이에 좀 혼전 임신 또 사회생활을 좀 빨리 했다는 거. 그래서 동병상련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두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일을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. 주변 동료들이 아유 사장님 저 두 사람 저 낙하산 타고 온 사람들 자르자 하는데도 그놈의 의리 동병상련 그것 때문에 품고 갔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큰일이 벌어지죠? 줄줄이 퇴사를 합니다. 일단 그 10년 절친이 먼저 그만뒀습니다. 그런데 이 친구가 그만두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주 가관이었는데
나는 너의 친구 회사여서 내 친구 회사라고 해서 들어온 건데 너는 나를 친구가 아니라 직원으로만 대하더라? 라고 했다는 겁니다. 이 말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1년쯤 지났을 때 이 절친이 소개했던 그 직원도 퇴사를 하겠다고 했고요. 또 다른 직원 2명들도 순차적으로 일을 그만둡니다.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박 씨는 일단 한편으로는 요식업계에서 워낙 이동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싶으면서도 또 혹시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. 자, 결국 뒤통수를 세게 팍 쳤습니다. 네, 이 제보자께서는 본인을 돌아보셨는데 상황은 지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. 어느 날 직원이 와서 사장님 그러더니 이 나갔던 분들이 바로 여기 저희 식당 앞에 똑같은 식당을 냈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그 10년 절친이 데려온 또 절친, 그리고 이 둘이서 직원들 2명을 회유해서 같이 고깃집을 차리자. 그럼 돈 많이 벌 거다라고 해서 회유를 한 것이고,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퇴사를 한 겁니다. 그때쯤 이제 인테리어, 거래처, 집기류, 식음료 거래처 사장님들로부터 계속 연락을 받게 됩니다. 어이, 박 사장, 이게 무슨 일이야? 똑같은 게 근처에 또 하나 생겼어. 막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. 당시 상황,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그때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,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염치 없게도 제 거래처를 다 쓰더라고요. 주방업체 대표님은 저한테 허락을 맡았다고 했대요. 자기가 입사하는 조건으로 제 시스템 노하우를 배워도 된다는 조건으로 본인이 입사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, 완전 카피를 해가지고 그냥 또 그 근처에다 만들어놨다는 겁니다. 자, 사장님은 제작진과 통화를 하면서 말이죠. 그 인간에 대한 배신감 울먹이셨습니다. 자, 이런 얘기를 남에게는 처음 털어놓으신다고 하셨어요. 직접 이어서 들어보시죠. 와이프 모르게 더 도와준 것도 있어요. 금전적으로. 와이프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도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봐라. 우리가 못했으니까 얘네는 더 할 거다. 좀 더 챙겨주자. 정말 이렇게 해주고 저는 그 친구가 그럴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. 불면증이 심한 정도를 넘어서 하루에 3시간 못 잘 때도 너무 많았고, 꿈을 원래 잘 안 꾸는데 쫓기는 꿈이나 살인당하는 꿈이나 이런 꿈을 너무 많이 꾸는 거예요. 막 일상생활이 좀 안 돼서 정신과를 좀 다니고 있어요. 네, 아이고. 근데 정신과도 잘 못 가요. 가야 되는데 일이 너무 바쁘니.